어디까지 했어요? 모르죠. 제가 그런 걸 알면 어디 보자. 제가 예습하면서 지어놓은 이거는 그거는 표시해 놓은 거고 뭐가. 202쪽 아 17장 네. 요 전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수년하여 네네, 52하격이면 가히 무대가이라. 네네네. 요까지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왜냐면 제가 예습을 25장까지 했거든요. 25장? 네. 많이 하셨네. 아마 제대로 한번 하면 그 정도 하니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 설명보다 제가 하다가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표시해 놓은 것밖에 없어서 지금. 십칠 장부터 하면 되겠죠? 네네. 들나가진 이거보다 더 나가지도 않고 이거보다 더 나갔다 할지라도 또 하는 게 없겠어요. 자수아언은 시서짐예 개아언야 러시다. 이 아자가 이제 평소, 글쎄요, 참 나중에. 평소에 하신 말씀, 공자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은 시와 서와 예를 지키는 것, 집예, 이게 모두 다 평소에 하신 말씀이셨다. 아는 상야요, 집은 수야라. 집예할 때 집은 지킨다, 예를 지키는 것. 예를 지킨다는 거, 예를 거행한다는 거죠. 실행한다. 시 일이 정성하고 서 이도 정사하고 예 이근 젊은하니 개저로 일용지실이라 고로 상원지라. 시로서 이때 리는 이제 동사리예요.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리가 동사일 때는 성정을 다스리고 감정과 본성을 다스리고 시로서 서로서 서경으로서 정사를 말하고 예로서 젊은을 삼가 행하니 그런 얘기죠. 근젊은. 젊은이는 뭐예요, 선생님? 젊은이 이제 절자가 이게 절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는 이제 그 문장, 어떤 문장이라고 하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걸 이제 절도 있게 하는 거. 젊은이 바로 예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를 근한다 하는 얘기는 이제 삼가 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주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리지 젊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리지 젊은. 이 천리라는 말 아까 나왔었죠. 천리가 그 형식에 맞게 잘 드러난 게 젊은이에요. 형식에 맞게 드러난 격식. 이거 젊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가 형식에 맞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 젊은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거 젊은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잘 드러난 그 예절이에요. 개절어 일용지시리라. 일상의 실질적인 것에서 모두 다 절실한 것들이다. 고로 상원이라. 그래서 항상 얘기하셨다. 항상 얘기하실 때 시경에 있는 시를 읊는다든지 또는 서경에는 이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서경에 있죠. 정치적인 격언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집례, 예를 거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얘기하셨다. 예 도건 집자는 예만 시서 이렇게 얘기만 했고 그냥 시서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서 집례라고 말을 한 것은 이인소 집수이언요. 사람이 그것을 잡아 지키는 것으로서 얘기를 했다. 비도 송설이라. 외우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집례라는 말을 그래서 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예만 얘기하면 말만 하는 거니까 집례라는 표현을 그래서 썼다. 정자왈 공자 아소지언이 지어 여차하시고 약 성여 천도 즉 요 불가득이 문자하니 요제 무기식지 아니라.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것에 그쳤다. 뭐 어려운 철학적 얘기하고 이런 거 안 했다. 이기론 이런 거 얘기 안 하셨다. 뭐만 얘기해? 시서 집례를 얘기하셨다. 예를 들어서 성, 아까 얘기하는 천명지위 성 또는 천도 이런 거는 얻어 듣지 못하는 바가 있었다. 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요는 얘기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용에서도 봤지만 자사가 공자의 철학의 핵심을 천명지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점은 얘기 안 했지만 시설집례를 얘기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천성도가 다 있어. 그 속에. 그래서 요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 천성도를 그 속에서 인식하는 데에 있다. 사시왈 정자의 제자죠. 사연도가 말하기를 차인 하격지의 류기지라. 이 말은 역을 배우는 말로 인해서 그 비슷한 말로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주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경, 서경, 얘기, 주역 이런 게 이제 오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번이 주역에 대한 얘기잖아요. 역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경, 서경, 얘기, 춘추는 이제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 충추는 쉽지 않죠. 그래서 시서예 를 역경을 얘기하면서 이제 같은 종류로서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얘기. 역경도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오경 중에서는 그래도 쉬운 게 시서. 얘가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오늘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가.
왜냐하면 전부 오늘날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거니까. 얘기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함부로 얘기책을 잘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그래도 많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시서입니다. 시경과 서경. 그 다음에 역경, 주역. 주역 지금 오늘 현대인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주역이 이제 점술책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실용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주역은 사실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16번 할 때 얘기했겠지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려면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사서 공부가 충분히 돼야 이게 주역 공부가 가능한. 요 이제 5월 달부터 시경은 저 수요일 반에서 주역 끝내고 이제 시경을 들어가는데요. 오늘날은 이 시도 시경도 이게 쉽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거의 대중가요였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도 지금 어디 대중가요 뭐 트로트라든가 뭐 등등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음악들을 모아가지고 시경을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그 시경을 300편을 만들어서 그걸 달달달 서로 외우면서 그걸 통해서 당시 춘추 시대의 그 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얻는 교훈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시경. 서경은 이제 하은주 시대.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 철학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는 이런 그 훌륭한 고전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서양에서는 뭡니까?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특히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들, 이런 것들이 정말 서양 그 고전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공자께서 이 오경을 남겨놓으신 거, 특히 이 시경, 서경, 주역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사서가 탄생한 건데요. 그래서 사서와 삼경, 사서와 오경, 우리 동아시아 고전의 금자탑입니다. 요즘 이제 시경을 좀 많이 이제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5월부터 시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시경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발췌해서 읽었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야 되니까 읽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달라요.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시경의 그 뭐랄까요, 뭐 찰랑찰랑한 의미들이 이제 쫙 전달이 되는데
야, 이래서 공자의 오경이구나. 오경이라는 게 달래 오경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오경에서 이제 사서가 나온 거고요. 사서 오경, 이거 대단한 책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양의 그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분들의 그 저기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공자라는 분이 태어나서 이렇게 오경을 확립하고 특히 시와 서, 예 이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가르치셨다는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 시경은 뭐 거의 관료들은 거의 다 외워요. 서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17번 얘기, 16번, 17번 얘기가 이제 공자가 편찬하셨던 오경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경의 위대함. 자, 18장 보겠습니다. 섭공이 문공자와 자로원을 자로 불대한데 섭공이 공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로에게. 그랬더니 자로가 대답을 안 해요. 요거에 대한 이제 자로가 왜 대답을 안 했냐? 요거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여기 이제 주에도 나오는데 섭공이 공자에 대해서 뭐 좀 참 말하기 남사스러운 얘기를 물어봤을 수도 있다. 야, 공자 여자 좋아하냐? 뭐 이런 거. 술 마시고 그래서 공자가 패를 부렸냐. 그래서 자로가 대답을 안 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자에 대해서 묻는데 자로는 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유, 어떻게 함부로 공자에 대해서 뭐 어떻다 얘기를 해. 그래서 대답을 안 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섭공은 초, 서편, 윤, 심재량이니 자, 자곤이 참칭 공야라. 섭공은 초나라. 서편. 네, 윤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이장이라는 뜻이죠. 이장 심재량을 얘기하는. 자가 자고다. 근데 지가 현의 윤인데 지가 공이라고 참칭했다. 공이라면 벌써 이제 제후거든요. 섭공이 부지공자하여 필류 비소문이 문자라 고로 자로 불때리라. 섭공이 공자를 잘 몰라서 반드시 비소문 묻지 말아야 될 것을 물은 게 있었다. 그래서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이 성인지덕이 신류 미명언자야. 아니면 성인의 덕, 공자의 이 덕이라는 건 너무너무 커서 실제로 이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요 비소문이 문제라는 건 묻지 말아야 될 걸 물었다. 공자 여자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라든가. 뒤에 거는 아니면 그런 얘기를 물은 게 아니고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석공이 물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함부로 얘기해? 그래서 얘기 안 한 것일 수도 있다. 실, 유, 미, 이명이야. 쉽게 이름할 수가 없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억은 이제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어에 뭐 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자로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해 부활, 이때 계집여자는요 너라는 뜻이에요. 너는 해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기 위이냐 밟은 망식하고 낙이 망우하여 부지 노지 장지운이요. 그러니까 아마 공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마도 뭐 그 비소문이 문자를 물어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섭공이 묻지 말아야 될 걸 물어서 기분 나빠서 자로가 대답을 안 했는데 거기다 너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했냐, 이 얘기를 공자가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두 번째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섭공이 물었는데 자로가 그걸 쉽게 얘기를 못 하겠던.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라고 공자한테 얘기하니까 공자가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기위냐 그 사람됨이, 공자라는 사람의 사람됨은 밟은 망식 나기망어, 이게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밟은, 분발해서, 발분한다는 건 우리 거꾸로 하면 분발했다는 얘기예요. 분발해서 망식,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예술가들이 그냥 음악 그림 그리는데 막 몰두해 있을 때 밥도 안 먹고 막 몰두하는 그런 상황, 또는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에 막 매진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밟은 망식. 나기망우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 즐거워하면서 근심을 잊어버려. 야, 그거 뭐 알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아유, 상관없어. 그렇죠? 예술가들, 또는 과학자들, 그것 때문에 무슨 돈이 생긴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자체 진리를 탐구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라는 사람은요, 이게 스스로 얘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진리 탐구를 한 분이다. 도대체 뭐를 탐구하느라고 밟은 망식 나기망우했을까?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지식, 그 모든 진리들을 탐구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 우리 중용 시간에 천 얘기했지만요, 천에 대한 탐구가 가장 깊을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누구보다도 하늘에 대한 탐구를 깊이 하셨을 거예요, 공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앞에서 체제사 얘기 나왔었죠. 8일편. 한 88페이지 보세요.
8일편 10장. 최자기관이 왕자는 오 불욕관지이라. 이 최제사가 이게 상제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이 최제사는 자기 관이라는 건 이제 땅에다가 강수하는 거죠. 아니, 그 수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신이 오시게끔. 그 이후에는 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와요? 11장 보면 혹문 최지설. 누가 최제사에 대해서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말 부지하로다. 지기설자지어 천하야에 기 여시저 사호인저하시고 지기장하시다. 그거 아는 사람들은 최제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다 하고 손바닥을 가르치셨다. 이 최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자가. 이 최가 뭐예요? 상제의 하느님이에요. 그 당시 최제사,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하려면 상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상제에 대한 연구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공자가. 상제에 대한 연구가 엄청난데 그 이외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발분망식 다시 돌아와서 발분망식 나기망후하는 그런 것들 속에 이 하늘에 대한 탐구, 세상에 대한 탐구,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뿌리로서 부지노지장지운이요. 늙음이 장차 오는 것을 잊어버렸어. 이도현 선생님도 늙는 거 별로 두렵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에 따라서. 어우. 뒤에 문 좀 닫아도 되죠? 예. 이제 찬바람 하려면 혹시라도 목이. 아 그리고 진짜 커피는 에스프레소 마셔도 살살 졸리려고 별로 저하고는 커피 마셔도 못 던다고 사람이. 선생님 어떠세요? 늙은 게 두려우세요? 몰라요. 아직까지는 늙는 게 그렇게 두렵고 그러질 않았어요. 안 왔다고요? 그럼 지금은? 지금도.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막 늙는 게 막 두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두려워져야 되는데. 자연인데요. 근데 뭐 아직 70대에서는 어떨지 모르고 80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예? 더 초월해 나가겠죠. 뭐. 어. 천에 대해서 연구하시잖아, 선생님. 예.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정말.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려요. 아니요.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그게 아마 조절하실 수 있을까요? 그 조절이 될까요? 뭐 누구나 나타나 열심히 그걸 했더니 본인이 대자유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죽음이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왜 뭐 각 종교계 높은 분들이 대체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깊이 깨달은 분. 깊이 깨달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나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거는 뭐 그 정도 자유인이라는 걸. 그 정도 되려면은 그렇죠. 정말 치열하게 맞아요. 우리 공자도 지금 그런 분이에요. 발분망식 나기망후했다는 게 도대체 이 세상의 삶이 뭐냐, 진리란 뭐냐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지금 하셨다는 게 발분망식 나기망후예요. 그래서 부지노지장지 그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가면 굉장히 높은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대자유인이라는 걸 깨닫고 편안하게 오가는 게 뭐 별 그게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그런 걸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리고 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책을 몇 권 내신 분 있잖아요. 서울대 의대 내과 예. 이제 지금 65세가 넘어서 아마 그냥 거기 그 계속 뭘 하시나 본데 그분이 그 주장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쓴 거는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죽음은 그러니까 그 출입구나 같다. 그러니까 또 다른 생애 뭐 여기에 다시 오던 뭐 어떤 하늘로 가던 그거 통과하는 문일 뿐이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이 다 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같이. 자, 줄을 보겠습니다. 미득즉 발분이 망식하고 이득즉 낙지 망우하여 이시이자로 면언하여 인류자자하여 이 부지 연수지 부족이니 단 자언기 호학지 독이라 연이나 신미지에 하면 즉 견기 전체 지극하여 순역 불이지 묘가 유비성인이면 불능급자라. 진리를 얻으면 얻지 못하면 발분해서 분발해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걸 얻게 되면 즐거워서 근심을 잊어버려서 이 두 가지로 힘써.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발분망식하고 낙이망화하는 거죠. 그걸 힘쓰게 되면 인류자자, 날마다 자자라는 건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부지런하게 해서 연수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해. 연수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 뭐 느끼지 못해. 맨날 노력하느라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느라고 네.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단 자원 스스로 말하기를 기호학지 독이라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 독실해. 연이나 이것을 신미지 깊이 음미해 보면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그 전체가 지극해서 순역 불이지며 순수할 뿐만인 그 묘함, 순수할 뿐만이 아닌 불이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역 불이 순수해서 쉬지 않는 그 묘함, 그것이 성인이 아니면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여기 신미지 하면 즉 이견 전체 지극해서 이게 전체가 지극하다는 게 전체 어떤 면이 지극한 거예요, 선생님? 그 전체가 지극하다 그랬는데 네. 이게 저기서 크리스마스를 따서 뭐가 지극한 건가? 전체가 어떻게 보통 이제 채와 용으로 얘기를 하죠. 식물 경우에는 그게 이제 채가 뿌리고 용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줄기가 용인데 사람은 마음속이 채고 이 사지가 용이죠. 근데 그 마음속을 또 깊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성이 나오고 성이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천이 나오죠. 천성도 이걸 전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체에 지극하다는 얘기는 천성도의 그 일관에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늘이죠.
무국이죠. 그 무국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지극. 해서 그 전체 태극도에 나오는 그 하늘의 모습들은 어때요? 순수할 뿐이, 순수해 그치지 않을 뿐만인 그 묘함이 이건 성인이 아니면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전체 지극한 모습을 음, 뭐 음, 대충 감이 오시죠? 네네 감이 어. 와요. 전체 지극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천성도 이게 그 각 한 개인한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순역불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순역불이 아주 참 좋네요. 순수해서 그치지 않는. 여기 이제 사실은 여기 지금 역주일 보면 중형에 보인다고 나오는데요. 중형에 나오는 말이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 사실 나오는 거냐면 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경에 나오는 말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인이 표시했냐면 문왕. 문왕의 모습이 순역불이다. 순수해서 그치질 않아. 순수함이 그치질 않아. 그래서 이런 모습은 성인이 아니면 미칠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개범 부자지 자언이 유여차하니 공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이와 같은 종류이니 학자의 치사원이라. 학자는 마땅히 치사라는 건 치 뭐뭐하면 무엇을 지극히 해서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루하루를 이 탱자탱자 하면서 보내면 안 돼. 여기 공자처럼 발분망식하고 나기망후해야 돼. 하루하루를 잘 생각해야 돼. 아주 탱자탱자하고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그런 날도 있어야지. 아우 지쳐. 이거 그거는요. 병 걸리면 어디 이번처럼 이런 병이 걸리면은 아유 발분할 기운이 있어야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물론 이제 퇴계 선생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긴 수작 한 수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긴 수작은 긴장해서 여기 지금 발분망식 나기망후하는 나기망후가 한 수작이다. 그죠? 발분망식이 긴 수작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이 진리를 얻게 되면 즐겁게 이제 쉬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도 그렇고 발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늘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아니 쉬기도 하는 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맨날 선생님하고 맨날 탱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탱자 좀 해야 발분망식할 기운이. 아니 근데 그게 네. 뭐 리듬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맨날 노는 건 안 된다.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유
이게 이 지금 이제 성인이라든가 그 주역 같은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좀 종합해 보면, 그리고 이제 제 경우도 이제 그 참고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게 우리 속에서 아 지금은 쉬어야 돼. 그렇죠. 지금은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게 아주 집중적으로 너무 잘 되지. 네. 그다음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 억지로 하잖아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 명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그 저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도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에너지 같은 게 굉장히 육체적 에너지도 그렇고 그게 강하면 이런 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게 약하면은 참 안 되는 것 같아.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 공부, 이거 사소오경 공부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공부를 그냥 저 같은 경우 뭐 한 3시간, 4시간 그냥 아무 힘들지 않게 그냥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회고를 해보면 처음에 무지 힘들었어요, 이거. 이 공부를 하는 게 즐겁기도 즐거웠지만 이 공부를 막 몇 시간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고 그랬다고요, 이게. 진이 쫙 빠지죠. 쫙 빠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벌써 몇십 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점점 뭐라 할까요? 운동선수들이 체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도 체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시간, 4시간 이런 거 공부 또 딱 보면 집중할 때가 있어요.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지. 이게 무슨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요번에 딱 보니까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실 때 이제 공부하시려고 했으면 힘드시죠. 안 돼. 안 되죠. 한자도 들어오질 않아요. 원래 저는 이 공부가 이게 집중력이 굉장히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그거는 이제 전에부터도 항상 느꼈을 때인데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공부가 그런데 이 공부는 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없는 친구들 이거 오래 공부한 친구들 많아요. 성대에도 보고 그러면은 뭐 그냥 철학 함내 뭐 동양 철학 함내 그러면 책이나 끼고 다니고 있지. 이게 그 집중을 요하는 얘기들 아까 하늘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집중을 요하는 얘기들 하면 펑펑 낮아빠지는 친구들 많아요. 요새 대학에서 인문학 가르치고 하는 게 그 저기 집중을 좀 방해하죠. 자꾸 현실적으로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거니까 깊이 익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많이 방해하죠. 그래서 옛날만큼 멋있는 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참 한국에서 이렇게 하듯이 하면 나오기 힘들죠. 힘들죠. 그게 힘들죠. 아니 우리가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아니 뭐 그렇게 뛰어난 인류니까 저기 3일 동안 베토벤 교향곡 9개를 이제 3일간 연달아서 쉬지 않고 듣는데 저는 뭐 원래 체력이 약하니까 굉장히 피곤. 아니 하는 일이 음악 듣고 와서 그다음 종일 쉴 수밖에 없어요. 쉬어서 또 가서 확 듣고 굉장한 집중력이 그래서 이게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이 어떤 엄청나게 집중하고 네, 음악도 그 예술도 대단한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난 지적인 그거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듣기가 싫어요. 한동안 못 듣잖아요. 안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 위대한 베토벤도 제가 대학 때 진짜 놀란 게 설악산에 갔을 때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면 그게 다 소음이에요. 제가 느낀 거 인간이 만든 소리 소음이야 뭐 안 돼 뭐 이래갖고 저기 안산에 갔잖아 진짜. 선생님 가시기 저기 2, 3일 전에 제가 남편이랑 갔거든요. 갔는데
그 서대문 안산 아주 좋대 진짜. 제가 한계절 봄에 몇 번씩 갔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거기 이번에 갔더니 선생님 가신 날도 그랬어요. 그 서대문 구청 그 가까이에 커피도 뭐 이렇게 트럭이 와서 있고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이 사람들이 서양 음악을 그것도 우리 거를 틀었으면 차라리 나은데 첼로곡을 틀었는데 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음악도 모르고 들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틀면 트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들릴 거라는 걸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아주 서울도 그런 게 올라와서 아주 뭐 기절했어요. 동백섬 뭐 울산의 대나무 숲 이런 데 가서 기절하고 절대 안 가려고 요새 그러는 게 거기다 예산 낭비 세금을 써갖고 다 스피커를 달아요. 거기서 다 뭐 음악 소리 정말 돌겠어요. 안산에도 그 음악 해가지고 틀어놓대. 클래식. 구청 거기 클래식 틀어놓대. 미쳤어 진짜. 아유. 아무튼 이 집중하지 않고 그냥 본 거는 대상이 뭐가 됐던 그건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텐자 놀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노는 거 좋아하는 저의 합리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죠. 더 하고 네. 좀 쉬죠. 네네네. 자 19장. 자왈 아비생이 지지자라 호구민이 구지자야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호고 옛 것을 좋아해 민이 구지자 민첩하게 구한 사람이로다. 뭘 구했을까요? 구지자의 지가 뭘까요? 아유 뭐 당연히 위에서 말씀하신 거죠 뭐. 뭐요? 그 발군에서 얻고자 했던 거, 선에 대한 거, 세상이 진리에 대한 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 속에 그 진리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진리들을 쭉 찾으려고 굉장히 민첩해야 돼. 저는 이 민자가 진리죠 뭐 이거. 민자가 굉장히 네, 아유 이거 보면 참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뭐 민자라고 해서 뭐 그 날림이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분은 억지로 하실 분도 아니고 억지로 해서 되는 일도 아니야. 진리를 구하는데 억지로 안 돼. 그 타고난 그 진리에 대한 욕구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땡기는 거야. 진리가 자기를 불러.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시가 부르는 대로 자기는 받아 적었을 뿐이다. 시를. 자기 속에 시를 부른다 이거예요. 그런 말 많이 쓰죠. 시뿐만 아니라 뭐 잘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생이 지지자는 기질청명하고 의리소조하여 불대하기 지하라.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기질이 청명하고 의리가 밝아서 학문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는 사람. 기다리지 않고도 안다. 그냥 안다. 그냥 안다. 좋겠다. 미는 속려라. 미는 빠른 거를 얘기한다. 급급한 것을 얘기한다. 윤시왈 공자 이 생이지성으로 매운 호학자는 비유면이냐 개생이 가지자는 의리이니 약부 예약 명물 고금 사변은 역필 대학 이후에 유의 험기실례아니라. 융씨가 말하기를 공자는 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의 자질로서 매번 호학, 학문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신 그것은 단지 면인, 사람들을
힘쓰게끔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비유면이냐라. 대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아는 것은 의리를 알 뿐이다. 그러네. 나면서부터 알지도 못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약부, 예약, 명물, 고금, 사변은 예와 학 여러 가지 명칭들과 사물들, 그 다음에 옛날과 지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역사를 배우고 학문을 기다린 연후에야 그 실질을 증험할 수 있다. 생이지지한다는, 나면서부터 안다는, 의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의리를 어떻게 뜻을 풀으면 좋을까요? 의리를 어떻게 뜻을 풀다뇨?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리라는 걸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 이치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 하늘, 네. 하늘이라는 존재를 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공자가 보는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기독교에서처럼 그런 그 인격신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법적인 신을 갖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런 그 상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치를 벗어나는 하늘이 아니야. 이치에 의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이야. 그런 걸 이제 이법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하늘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깝게는 나라의 임금한테 어떻게 의리를 실천해야 되느냐, 또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이런 것들이 다 의리죠. 네, 그래서 이 의리의 뜻을 넓게 보면 이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종교관, 국가관, 가족관, 이런 것들이 다 의리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의리의 사나이하고 왜 TV 거기 선전에도 나오는 배우 있잖아요. 김보성. 김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리의 뜻을 이렇게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한번 선생님하고 짚자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관, 국가관, 가족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의리 속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이지지자가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거, 현실 속에서 필요한 지식 이런 거를 안다는 게 아니라 의리를 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아주 아주 이게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들으면 그냥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사이비 교주가 접근해서 하려고 해도 딱 벌써 보고서 잘 몰라도 따라가지는 않아. 공부 안 해도 아는 거야. 시골에 너무 막 격리돼서 혼자 태어나서 어렵게 사는 아이가 있다 해서 많은 지식에 뭐 요즘 나온 과학적 지식, 뭐 음악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몰라도 그 생이지지자는 이 의리를 아는 그 아이가 의리를 안다면 생이지지자죠, 뭐. 그렇죠. 이제 그걸 더 이제 의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다 이제 넓혀가는 건 교육일 테고, 그러니까 이 의리에 대한 것이 생이지지자가 의리를 안다. 이거는 중요한 좋은 말이죠. 것 같아요. 중요하고 좋은 말이죠. 사람들은 생이지지하면 그냥 척 다 앉아서 천리고 온갖 걸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설명이 너무 괜찮은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보통 생이지지 학이지지 하는데 요게 의리를 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새삼스럽게 이거 읽으면서 생이지지의 개념이다. 이게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자도 요 윤씨의 말, 윤순의 말을 딱 인용한 거죠. 그리고 이 민자가 아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민자 배우니까. 선생님 가서 걷다 오실래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